자, 우리 4단원. 자, 우리 중1 친구들 4단원. 순서쌍과 좌표 여기에 대해서 개념과 그리고 교과서 문제까지 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개념부터 좀 볼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정수와 유리수 배우면서 수직선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풀었었어. 수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한 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우리는 양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1, 2, 3, 점점점점 이렇게 갈 수 있고, 0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음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여기 점을 구해라,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점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A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였어.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수직선 이렇게 우리가 가로로만 그어줬잖아. 이제 이 가로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세로로 된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좌표 평면이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수직선 위에서 점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0, 원점, 여기 우리 0을 원점, 기준이 되는 원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A는 지금 2 위에 있다, B는 마이너스 3 위에 있다 라고 해줄 거고, 우린 얘네들을 이제 좌표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들의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여기에 좌표, 만약 쌤이 A의 좌표를 읽어라 라고 했다면, A라는 애가 지금 2 위에 있네? A의 좌표는 2다,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이제 좌표를 얘기해주고, 좌표는 쉽게 생각하면은 걔의 위치가 어디냐, 걔가 어디에 있냐를 물어봤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그냥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A가 지금 2 위에 있잖아? A의 위치는 2다. 그럼 여기서 B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점이 여기 있어. 여기가 만약에 Q라고 해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Q는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Q의 위치가 Q가 마이너스 5에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는 뭐 문제에서 만약에 뭐 어떤 S라는 애가 있는데 S는 뭐 플러스 4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S가 있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네들의 이 위치를 우리는 좌표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 위치가 이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나타내지는지를 한번 봐봤어요.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순서상에서 이제 문제까지 풀어주면은, 수직선에서 ABC의 좌표를 얘기하라고, 좌표라는 거는 위치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지.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네? 그럼 A의 좌표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었잖아? A의 좌표는 1에 있으니까 A는 1에 있다. 그 다음 B를 봤더니 B는 마이너스 4 위에 있네? 그럼 B는 마이너스 4 위치에 돼 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3 위에 있으니까 C는 3의 위치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겠대. 자, 일단 오른쪽 지도에서 빨간 점의 위치를 우리가 동경 콤마 부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거래. 여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의 위치를 여기서 얘네가 18,79라고 표현을 할 거래.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봐보는 거야. 여기 18이 있고 79가 있네. 그럼 이 18에서 이렇게 쭉 일직선을 내려보고 79에서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줬어. 이렇게 했더니 여기 18에서 내린 선이랑 79랑 내린 선이 만나는 데가 있지. 그럼 이 만나는 데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 얘를 18,79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 얘네들이 쭉 이어졌을 때, 걔네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여기 18, 그 다음에 79라고 읽어줬네. 그럼 한번 우리가, 이건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문제에서 얘네가 한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연주한 곳 한번 봐보는 거야. 연주한 곳은 여기서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14에서 내려왔고 78에서 이렇게 쭉 그어준 여기서 만나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14,78 이렇게 읽어주지 않을까라고 해놓고, 이제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18,79와 같이 어떤 두 수의 순서를 정하여 짝지어진 것을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할 거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고 어떠한 뭐 숫자가 이렇게 두 개 같이 연달아서 써 있어. 우린 얘네들을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 그냥 이런 이렇게 괄호로 쳐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읽어주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순서쌍을 봤으면 이따가는 우리가 순서쌍 직접 읽어볼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는지 거기서 필요한 얘네들의
용어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쌤이 너네가 문제 풀다가 질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너는 한번 좌표평면 그려봐. 라는 얘기를 내가 할 거거든? 내가 만약에 좌표평면을 너네 그려놓고 시작을 해봐. 라고 한다면, 우리 좌표평면이랑 이렇게 내가 지금 가로를 이렇게 선 하나 그어줬고, 세로 하나 선 그어줬지. 이거를 지금 그려주면은 얘는 좌표평면이라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좌표평면 그려봐 라고 하면 일단은 이거를 그려놔야지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려놓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얘네들을 이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래. 이 가로로 그어진 데 있지. 얘를 우리는 X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세로의 수직선을 Y축, 이렇게 세로로 그어진 데를 우리는 Y축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잘 들어보세요. X축이라고 했었고 Y축이라고 했었어. 지금 가끔 이제 문제 풀다가 너네들이 막 X좌표, X축 이런 말들 막 섞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선에 대해서는 이 선은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선은 Y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X축, Y축, 축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주는 거고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읽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X축이랑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네들의 지금 용어를 얘기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가로로 된 거는 X축, 세로로 된 거는 Y축. 얘네들이 총틀어서 좌표축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좌표축, 이 두 개의 이 X축이랑 Y축이 만나는 점이 하나 있다? 여기.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원점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 원점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O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네가 문제 풀 때 보면은 이렇게 좌표축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원점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이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좌표평면을 잘 그려놨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그려놓으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읽어주는지 좌표평면을 어떻게 읽어주는지 한번 이렇게 좀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쌤이 여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보고서 어떻게 읽어주는지 한번 봐볼게. 자, 일단은 좌표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지금 여기서 얘가 좌표평면이라는 얘 X축이랑 Y축이랑 원점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봤을 때 이 좌표축 위에 한 점 P가 있어. 여기 P가 있네. 이 P에서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좌표를 읽어주냐. 지금 이 P에서 이 축이 있는 데 있지. 축이 있는 X축,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는 거야. 그럼 그때 지금 P 아래에 A라고 써있고 P 이렇게 쭉 그었더니 왼쪽에 B라고 써있어. 그럼 우리는 얘를 이제 우리 아까 그 방금 전 페이지에서 좌표 읽을 때 막 P3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그걸 이제 이번에 우리가 X축, Y축, X랑 Y 좌표를 둘 다 읽어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순서쌍을 이용해서 아까 순서쌍은 뭐라고? 두 가지 이렇게 두 개가 바로 쳐져 있는 거 있지? 그렇게 읽어줄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줄 거냐? 지금 순서쌍에서 우리가 순서쌍이라는 거는 여기서 어떤 두 개의 좌표가 그려지는데 이때 앞에 있는 걸 우리는 X 좌표를 읽어줄 거고 X의 위치를 읽어주겠다는 거야. 이 뒤에는 Y 좌표, Y의 위치를 읽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주냐? 지금 만약에 여기 자리가 2였다라고 해주고 여기가 3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지금 P의 위치, P의 순서쌍을 그리고 싶어. P의 좌표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P에서 이렇게 쭉 내렸더니 2에 있네? 지금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점이 지금 2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X좌표가 2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Y로 쭉 갔을 때에는 이때는 3이 있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의 Y좌표는 3이구나. 얘를 이제 어떻게 읽어주냐? 2,3이라고 읽어줄 거라는 거야. 지금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또 봐볼게. 자, A부터 먼저 보는데 우리가 지금 얘를 순서상 나타내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우리가 괄호로 표현을 해주고 여기 두 개의 좌표를 읽어주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X 좌표를 읽어주는 거고 여기는 Y 좌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A부터 먼저 한번 나타내볼게. 자, A에서 내가 지금 A의 좌표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이 축 방향으로 그대로 쭉
축 방향, 축이 있는 데까지 쭉 그어주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지금 A에서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렸더니 2가 있었네. 그러면 이 A의 좌표는 X좌표는 2라는 거고 Y 좌표도 지금 이렇게 쭉 내가 지금 왼쪽 그었더니 2가 있었어. 그럼 얘는 A는 2,2구나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그 다음 또 해볼게요. B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X좌표랑 X축이랑 Y축으로 그대로 쭉 그어주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B 같은 경우에는 이 X축 위에 있는 좌표가 -2네. 그럼 B의 X좌표는 -2구나. 그 다음에 B에서 이렇게 또 Y축 방향 쭉 가주니까 여기에는 4가 써있네. 그럼 우리는 B의 Y좌표는 4구나 라고 읽어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게요. C를 봤더니 C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축이랑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어줘. 그렇게 쭉 갔더니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2랑 -4 가운데 있어. -2랑 -4 가운데 있는 수는 누구야? -3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C에서의 X좌표는 지금 X축에 있는 수가 지금 -3이기 때문에 -3.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쭉 갔더니 여기 -4가 있네요. 얘는 -4 라고 읽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D 한번 봐볼게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얘는 우리가 지금 선을 쭉 그어준다 했었잖아. X축 방향 그어주려고 했는데 이미 얘는 X축 위치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쭉 그어질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한번 또 선을 그어주면은 Y축 방향 이렇게 쭉 그어줬더니 여기서는 Y축 방향으로는 지금 0이네. 자, 그럼 이제 D 같은 거, 우리 D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D는 이제 얘네들 어떻게 읽어주느냐? D는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 X축 위에 있는데 X축 위에서 지금 몇에 있냐? 여기 0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떨어져 있는 2랑 4 사이에 있는 3에 있다? 그럼 D는 3이고 X좌표가 지금 3인 거고 Y는 이렇게 쭉 Y축 방향 쭉 갔더니 원점으로 찍히잖아. 그럼 얘는 Y좌표가 0이라는 거야. 자, 다시 집중해서 보세요. 자, D라는 애는 지금 D라는 애를 봤더니 이 D라는 애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 D라는 점은 X축 위에 있어. 지금 X축 위에 있었다. 이 X축 위에 이 X축이라고 그려져 있는 이 X축 위에 선 위에 여기에 지금 D가 찍혀져 있어. 그럼 D라는 애는 지금 어떤 힌트가 있냐면 X축 위에 있어. 근데 이 X축 위에 위치돼 있는데 얘에 우리가 좌표를 읽어주니까 얘는 지금 2랑 4 사이에는 3이 있었어. X좌표가. 근데 Y는 이렇게 쭉 갔더니 여기 원점을 찍힌다 했었잖아. 그럼 얘는 Y좌표가 0이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라는 거야. 다시 X축 위에 있는 점, 지금 이렇게 D처럼 X축 위에 있는 점은 얘는 Y좌표를 0이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긴 하지만 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가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금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봤었잖아. D와 같은. 그럼 이번에는 Y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얘를 한번 봐볼게. 자, 여기가 만약에 S라고 했다면, 자, 이 S 같은 경우에는 이 Y축 위에 점이 하나 있지. 그럼 얘의 좌표를 우리가 읽어준다고 했을 때, 얘 지금 S라는 애는 우리 X축을 쭉 가주니까, 이 X축 방향 쭉 지금 읽어주고 싶어가지고 쭉 가주니까 원점으로 찍히네? 그럼 S라는 애는 X좌표는 0인 거고, Y좌표는 이 X축 위에서 지금 -2랑 -4 사이에 있었잖아? 그럼 얘는 Y좌표가 -3이라는 거야. 자, 이 S라는 애는 지금 Y축 위에 있었죠? 그 Y축 위에 있는 점은 얘는 지금 누가 0이야? X좌표가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Y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걸 지금 내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에서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X축 문제에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 이거에 대한 지금 표현이 무조건 문제에 나와 있어. 그 우리는 X축 위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좌표평면을 그려봤다라고 했을 때 좌표평면에서 여기가 X축이 여기가 Y축이었어. 그러면은 어떤 애가 X축 위에 있대. 여기 어딘가 얘가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했다면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점을 읽어봤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Y가 0일 거라는 거야.
X축 위에 있다? 아, Y좌표가 0인 애구나. 라는 힌트를 준 거야. 우리는 그 힌트를 통해서 이제 문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X축 위에 있다고? 라고 했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얘 D 같은 애들을 봤을 때 얘의 좌표를 읽어주래. 얘는 지금 X는 3인 거고 Y는 0인 거기 때문에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인 애들은 Y좌표가 0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좌표평면 그려봤었잖아. 그 좌표평면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조금 더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좌표평면 X축, Y축 이렇게 그려놨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네들의 구역들이 생겼잖아. 지금 여기에. 여기 이쪽에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구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구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구역이 있어. 그럼 이 구역들에 대해서 이 구역들의 이름을 정해줄 거야. 자, 이제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 여기. 얘를 제1사분면. 여기는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 이렇게 얘네들의 자리의 위치를 정해줄 거예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1, 2, 3, 4순서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 가끔 내가 그려봐라 라고 위치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위치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1, 2, 3, 4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 네 부분을 나눴는데 그 네 부분인 애들이 각자의 그 자리들에서 지금 부호들이 여기 자리에서들의 부호들이 좀 의미한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얘네들에 있는 이 제1, 2, 3, 4분면에 있는 얘네들의 어디에 뭐 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딘가에 점이 찍혀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점들을 읽어준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부호를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주냐? 자, 우리 아까 순서상을 읽을 때에는 x, y 여기가 앞에 자리가 x좌표고 뒤에 자리가 y좌표 자리라 했었거든. 자, 그럼 x좌표랑 y좌표가 있는데 그때 얘 1사분면부터 보자. 자, 1사분면에 얘 어디에 점이 지금 하나 있다고 해볼게. 여기 점이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점은 지금 우리 X축이랑 Y축으로 봤을 때 원점이 있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애는 더 오른쪽에 있어. X축만 봤을 때. 얘는 지금 X가 원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 원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건 더 크다는 거잖아. 아, 그럼 얘는 X좌표가 양수일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Y축에서 봤을 때, 이 Y축에서도 봤을 때 이 원점으로부터 위에 있어. 얘 원점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 위에 있으면 더 높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Y좌표도 음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점은, 얘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일 거다. 둘 다 플러스일 거다 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제 2사분면을 보면 여기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X축만 보면 이 X축을 기준 봤을 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왼쪽에 우리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더 작은 거잖아. 뭐야? 음수지. 그럼 얘 제 2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 제 2사분면에 지금 Y축을 기준 봤을 때 이 Y축 기준 봤을 때 이 Y축은 원점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럼 얘는 Y좌표가 양수일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기도 하지. 왼쪽이면 더 작아. X좌표 지금 더 작아. 그럼 얘는 X좌표가 음수일 거고, 그다음 Y좌표도 마찬가지로 0보다 원점보다 작기 때문에 내려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제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X축 기준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원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지. 그럼 얘는 X좌표가 양수일 거고, Y축 기준 봤을 때는 여기 제4사분면은 원점보다 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얘 Y좌표는 마이너스다, 음수일 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 각 자리들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좌표들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 우리가 쌤이 너네들한테 이제 가끔, 그럼 너네 제4사분면 한번 그려봐. 좌표평면 그려놓고서 얘네들 제1, 2, 3, 4분면 위치해봐. 이렇게라고 하면은 너네들 그리라고 하면은 너네 그냥 임시로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고요.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X좌표도 Y좌표도 둘 다 양수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둘 다 양수일 거예요. 제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점 기준으로 x좌표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고요. y축 기준으로 얘는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 y좌표는 양수일 거예요. 제 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x축 같은 경우에는 원점 기준은 왼쪽에 있으니까 x좌표 마이너스일 거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원점 기준으로 더 아래 있으니까 얘는 y좌표도 음수일 거예요. 제 4, 3면 같은 경우에는 x축 기준 봤을 때는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일 거고요.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원점보다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갖고서 우리가 얘네들의 좌표평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A라는 애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래. 자,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네에게 점 찍어가지고 얘네들의 공통된 위치에 있는 여기가 지금 A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A라는 애는 지금 몇 사분면이야? 여기서부터 1, 2, 3, 4분면이잖아? 아, 그럼 얘 A는 제 3, 4분면에 위치해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4,3이래. X는 4고 Y는 3이래. 그럼 이렇게 쭉 선 그어가지고 공통된 위치에 있는 거. 아, 여기가 지금 B고요. 얘는 지금 제 1사분면 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2,1이래. 자, C. X는 2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지금 제 4사분면.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2래.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점. 여기에 있다는 거고, 여기가 D에 있고, D는 제 2사분면. 이렇게 얘네들 좌표를 나타내주고,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몇 사분면인지까지 나타내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채워볼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P라는 애, 여기 P라는 애를 봤더니 우리 X좌표를 읽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X축을 쭉 내려왔더니 얘가 3이었고, Y축 방향 쭉 가주니까 여기 2에 있으니까 얘는 X는 3, Y는 2, 3,2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 1, 2, 3, 4분면이고, 그때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X좌표는 양수일 거고, 원점 기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Y좌표가 마이너스일 거다 라고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주면은, 자, 다음 수직선 위에 3점 이렇게 얘네들 PQR이 있대요. P를 봤더니 P는 마이너스 3 위에 있대. 그럼 P,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거고, 얘는 P가 여기 있구나. 그 다음 Q는 1.5래. 우리 1.5라는 거는 분수로 쓰면은 10분의 15지. 얘를 우리 약분해주면 2분의 3이고, 2분의 3이라는 거 대분수로 쓰면 1과 2분의 1이잖아. 1과 2분의 1, 얘는 1이랑 2 사이를 반띵한 것 중에서 여기, 그럼 여기가 Q가 된다라는 거고, R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R은 마이너스 10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0이랑 마이너스 1 사이, 음수니까요. 지금 마이너스니까요. 그럼 0이랑 마이너스 1 사이를 2등분 한 것 중에서의 여기. 그럼 여기가 R자리구나. 라고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좌표평면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좌표평면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읽어주면 이렇게 X축, Y축 그려주는 게 좌표평면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 원점의 좌표, 우리 원점은 X축이랑 Y축이 만나는 여기 점, 여기를 5라고 할 거고, 이 5를 우리는 X도 0이고 Y도 0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0,0이 맞습니다. 자, 점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에. 그럼 X는 여기 원점부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 2,0. X가 지금 마이너스 2고 Y는 0이기 때문에 여기 그려질 거고, 여기 축은 지금 뭐야?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자, 그럼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우리 지금 Y좌표가 0일 때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0. 자, 3,0이라고 한다면 얘 원점 기준으로 X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만큼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Y는 0이기 때문에 지금 3번에서 말하는 거는 3,0이 여기야.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 2, 3, 4분면이잖아. 그때 얘는 여기 위에 이렇게 얘네들의 구역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얘 3,0 같은 애들은 X축 위에 있지.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어디 사분면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 이렇게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어떤 축 위에 있는 애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주세요. 우리 X축이나 Y축 어떤 축 위에 있는 점은 걔네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1 얘도 한번 그려주면은 x가 마이너스 4니까 원점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만큼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y는 1이래.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주면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제 4번에서 말하는 애는 여기인데 여긴 지금 1, 2, 4분면 지금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럼 얘는 맞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PQRS 얘네들의 지금 좌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P부터 한번 읽어주면 P는 이렇게 X를 읽어주려고 쭉 내려가니까 P의 X좌표는 2고 Y축으로 쭉 가주니까 얘는 2랑 4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2,3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 쭉 내려왔더니 X축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Q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여기서의 Y도 지금 마찬가지로 2랑 4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3에 있다. 그 다음에 R 자,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축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으면 이 R은 X가 0이라는 거고 Y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쭉 가주니까 X축은 지금 4에 있으니까 4, Y는 게 쭉 갔더니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얘는 4,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순서상 나타낼 때 이렇게 앞에다가 부 붙여주고 괄호 쳐놓고 X좌표, Y좌표 순서가 X좌표, Y좌표 순서예요. X부터 읽고 Y좌표부터 그 다음에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 얘네들의 4분면 한번 나타내보세요. 자, A는 1,4래. A는 지금 X가 1이고 Y가 4야. 그럼 얘네들 이렇게 쭉 만나는 여기가 A라는 거고 그럼 이 A는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어요? 제 1사분면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 있고 Y도 마이너스 1에 있대.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만나는 여기가 B의 좌표고 여기는 제 3, 4분면.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C는 마이너스 4, 3이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서 마이너스 4 여기 있고 3은 여기 위로 가는 거니까 여기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는 몇 사분면이에요? 제 2, 4분면. 그 다음에 D는 4, 마이너스 2. D는 여기 오른쪽이니까 여기 4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그럼 얘네들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몇 사분면이 있어요? 제 4, 4분면 위에 있다. 다시 우리 여기서부터 지금 얘는 어떻게 해준다면 여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같은 문제들 얘네들 많이 중요하니까요. 자,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P라는 애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걔가 제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럼 우리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은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는 거야. 좌표평면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 4분면이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P라는 애가 A, B인데 걔는 제 2, 4분면 위에 있대. 아, 그럼 얘는 여기 어딘가에 점이 하나 찍힐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 제 2, 4분면 한번 잘 얘네 특징 한번 생각해보자. 제 2, 4분면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얘네 X 같은 경우에는 이 X 같은 경우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아, 그럼 얘는 X좌표는 음수일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Y축 기준 봤을 때는 여기는 원점보다 더 위에 있어. 그럼 얘는 Y좌표는 양수일 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이 P라는 애는 제 2, 4분면 위에 있는데 그 2, 4분면은 지금 X좌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Y좌표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그 말은 이 A는 지금 이 A라는 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음수라는 소리고 B인 이 Y좌표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음수랑 음수 만나면 마이너스가 짝수게 곱해지거나 나눠지면은 양수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홀수만 곱해지면 음수 되는 거죠.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봤더니 A라는 애는 이 마이너스 A, B래. 자, 우리가 아까 A는 음수였고 B는 양수라고 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A는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거고 B는 양수라고 했었어. 자, 근데 A가 음수인데 A라는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어. 우리 A는 음수를 뜻하고 있는 건데 음수 앞에 마이너스 또 붙었어. 지금 마이너스랑 음수랑 지금 두 번 곱해진 거지. 그럼 얘는 이 마이너스 A라고 돼 있어서 얘 음수라고 하면 안 돼요. A는 음수고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또 곱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A가 지금 뜻하는 값은 양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B는 우리가 아까 양수인 거 구했었죠? 자, 그럼 얘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양수래.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양수인 거 어디야?
1사분면이죠. 그럼 얘는 제 1사분면 위에 위치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B라는 애는 A, B래. 우리 아까 A는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거 나타냈었고, 자, B는 뭐였어? B는 0보다 큰 양수였어. 얘는 양수였어. 근데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어. 지금 마이너스 음수가 하나 곱해졌죠. 양수랑 음수랑 하나 곱해졌어.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B라는 거는 음수라는 거야. 그럼 얘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우리 음수인 거는 제3사분면.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뭐였어? B는 양수였고 A는 음수였잖아? 그럼 양수 음수인 거. 양수니까 X좌표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데 Y좌표가 음수야. 그럼 얘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양수 음수인 여기가 제4사분면. 자, 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A 빼기 B. 우리 지금 A랑 B가 몇인지 모르지만 A라는 애는 음수고 B는 양수였다? 음수에서 양수를 뺐대. 음수라는 더 작은 수에서 큰 수인 양수를 뺐다. 너네 우리 1 빼기 3, 뭐 마이너스 1 빼기 3. 음수에서 큰 거, 음수에서 양수란 걸 빼면은 그럼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 지금 A라는 음수에서 B라는 양수 큰 걸 뺐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당연히 음수 나오는 거니까 얘 자체는 지금 몇인지 몰라도 그냥 음수를 뜻할 거다 라고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랑 A랑 B가 곱해져 있어. 자, A는 음수였고 B는 양수였어. 근데 앞에 마이너스 또 곱했다. 자, 우리 지금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음수 곱하기 음수, 마이너스 곱하기 음수 상태인 거잖아. 음수가 2번 곱해지면 어떻게 돼? 양수가 되죠. 그럼 얘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자리는 양수를 뜻한다. 그럼 우리 지금 음수 양수인 거 어디야? X 음수고 Y좌표 양수인 여기는 제2사분면이다. 자, 얘네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힌트를 보고서 2사분면 위에 있다고? 2사분면이란 건 1, 2, 3, 4일 때 여기가 2사분면이었어. 근데 2사분면이란 거는 원점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X좌표 마이너스고 원점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얘는 Y좌표 양수네? 얘는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 음수 양수인 상황이야. 그럼 그때에 A가 지금 음수고 B가 양수래. 그럼 그걸 갖고서 얘네들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부호를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6번 문제. 여기서 지금 좌표가 나와 있어. 좌표 한번 그려볼게요. 2,3. A가 2,3이래. X가 2고 Y가 3이니까 여기가 A의 좌표인 거고, B는 마이너스 2,1.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C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C일 때, 이때 얘네들의 꼭지점을 하는 어떤 삼각형 ABC가 있대. 이렇게 생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얘네 오른쪽 좌표평면을 그려 나타냈고, 그 다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는데, 우리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지. 그럼 밑변 한번 봐보자. 밑변. 얘 밑변이라고 내가 논다라고 했다면 높이는 이 밑변을 그대로 수직으로 그어준 데가 여기가 높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여기가 높이일 때, 자, 밑변의 길이 1칸, 2칸, 3칸, 4칸, 5칸. 그럼 밑변의 길이가 5이고 높이의 길이는 1칸, 2칸, 3칸, 4칸에서 4칸. 그럼 얘 넓이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해가지고 12 여기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고 구해주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좀 문제가 꽤 친절한 편이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친절하게 얘네들 지금 모눈종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금 길이를 구하는 게 좀 쉬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모눈종이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너네들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길이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길이를 어떻게 구해주냐. 자, 지금 우리가 A라는 애는 2,3이었고 이 C라는 애는 2,-2였어. 자, 얘네들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우리 길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만약 수직선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얘네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를 물어봤다면 1부터 3까지 한 칸, 두 칸만큼 떨어져 있죠. 이렇게 다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큰 수인 3에서 작은 수인 1만큼 빼줘서 3 빼기라면은 2가 나오지. 그럼 얘네들 진짜로 거리가 2가 나오는구나. 거리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그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요, A랑 C를 봤더니 X좌표랑 Y좌표가 2개씩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지금 떨어진 길이를 구하는데 이 떨어진 길이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 얘가 지금 세로 모양이지. 이 세로를 결정하는 건 누구였어?
y축이었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y좌표, 여기서의 y좌표들만 봐서 이 y좌표들을 갖고서 길이를 구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 A랑 C에서 봤을 때 얘네들 y좌표는 여기는 3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2였다. 자, 우리 방금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준다 했어요. 큰 수가 누구야? 3이고 작은 수는 마이너스 2죠. 3에서 마이너스 2만큼 빼주면은 얘네 마이너스 만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돼가지고 5가 되지. 우리 아까 얘네들 하나씩 했더니 5가 나왔잖아. 길이를 구할 때는 얘네들 큰 수에서 작은 수만큼 빼가지고 5라는 애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높이를 구할 때는 높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어준 게 높이였잖아요. 그럼 이 주황색깔 선은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랑 여기 선 길이는 똑같을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길이를 구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c가 2까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지금 길이를 구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 가로로 생겼죠. 그럼 얘는 가로로 생겼을 때 우리 가로 생겼을 때 뭐로 봐야 돼? x좌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x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났으면 그때 우리 길이를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했으니까 2 빼기 빼기가 돼가지고 얘는 더하기로 바뀌어서 4가 여기에 길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씩 셌을 때 또 4가 나오긴 했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오는 종이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구해준다? 길이를 어떻게 구해준다? 큰 수에서 작은 수만큼 빼줘가지고 걔네들의 길이를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좌표평면, 좌표를 읽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했다면은 우리 그래프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하면서 뭔가 그래프를 배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래프를 해석해 줄 거야. 어떤 그래프 상황을 보고서 얘가 이런 상황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고, 아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 이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봐줄 건데 한번 그래프를 봐볼게요. 자, 뭐 대개는 그냥 대게라는 애가 차가운 바닷물에 살 거래. 그럼 이때 지금 봤더니 이 표를 봤더니 바닷물의 온도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 연도, 우리 지금 2026년, 2027년 이런 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가 지금 점점 감에 따라, 연도가 지금 점점 연도가 지금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오른쪽 갈수록 지금 더 뭔가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대. 근데 아까 우리가 대게라는 애는 차가운 바닷물에 산다고 했는데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 그럼 바닷물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그만큼 대게는 점점 더 살기 어렵겠지. 그럼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대게는 점점 살기 어려울 거고, 그럼 대게의 수가 적어진다라고 했다면은 당연히 대게가 안 잡히겠지.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이 그래프에 대한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몇 개 보면은, 자, 얘는 봤더니 뭐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표가 나와 있어. 그 달마다 달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팔고 2월 달에 하고 이렇게 점점 애들이 내려가다가 점점 올라가.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서 애들이 우리가 점점 이 상품은 지금 달이 가면 갈수록 뭔가 조금 더 더워질수록 더 잘 팔리는 물건이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너네가 만약에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했을 때 막 지금이 여름이야. 지금 여름인데 내가 막 여름에 뭔가 패딩, 핫팩 이런 걸 팔면은 팔리겠어? 안 팔리겠지. 이럴 때 뭔가 선풍기라던가 뭔가 좀 쿨한 것들, 좀 시원한 것들을 팔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내가 지금 물건 파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번 연도에 이번 달에 뭘 팔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런 표를 직접 그려보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 습도, 우리 습도 막 그 엄청 습한 거 있잖아. 여름에 막 태풍 오고 비 오고 하면 엄청 찝찝한 그 숨 못 쉬겠는 그런 답답한 느낌. 그 습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습도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때 뭐 좀 낮 시간에는 점점 이 습도가 올라가고 점점 저녁이 될수록 좀 어떤 습도가 좀 낮아지는구나. 그럼 내가 습도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습도가 좀 높을 때는 운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좀 습도가 낮아지면 운동하기 편할 것 같아. 라는 걸 이런 표를 보고서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람 맥박, 우리 심장 뛰는 거는 좀 당연하게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살기 좋겠죠. 너네 막 드라마 보면 이렇게 띠 하고서 이렇게 쭉 일직선 되면 그거는 죽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얘는 이렇게 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뛰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광합성량,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광합성량, 빛이 이렇게 지금 쐬고 있어. 빛이 이렇게 점점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막 빛이 이게 쭉 쐬고 있는데 그때 광합성량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쭉 일직선에 이루더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뭐 식물을 키우거나 뭔가 뭐 식물을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거나 뭐 꽃을 키운다고 했을 때 어떤 걔네들은 빛을 받을 때 빛을 받을수록 이렇게 점점 광합성량은 올라가면서 뭔가 좀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일직선 그냥 똑같이 유지되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표를 한번 해석해 보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갖고서 이렇게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우리 드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드론에 대한 것들을 갖고서 우리가 한번 봐볼 건데, 자, 땅에 있던 어떤 드론을 하늘로 띄어 날릴 거래. 우리 지금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한다고 하고, 흙바닥이라고 하고, 그다음 위에 가면은 하늘이 생기겠죠? 여기가 하늘이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드론이라고 하는 기계를 날릴 거야. 그럼 이제 이 드론이 바닥에 있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갔어. 그럼 이 드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잘 못 그리면 이렇게 그릴게요. 자, 드론이 지금 바닥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 드론은 지금 높이가 점점 더 올라갔을 거야. 지금 올라갔으니까 하늘로 갔으니까 높이가 지금 올라갔을 거다.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를 지금 드론을 하늘로 띄웠으니까 이 드론이 높이가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일정한 높이에서 날렸대.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이 드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드론이 이 하늘에서 그냥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움직였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는 높이는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날리고 있는 거니까 그 높이는 똑같이 유지가 될 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얘를 다시 지상으로 착륙시켰대. 다시 바닥으로 보냈대. 그럼 얘는 바닥으로 보냈으니까 그 높이가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거라는 거야. 자, 1번 구간에선 드론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하늘로 띄었으니까 점점 높아졌고, 2번 구간에서는 드론을 일정한 높이에서 그냥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렸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고, 3번 구간에서는 우리가 착륙시켰으니까 다시 내려보냈으니까 얘는 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거야. 근데 물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라서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는데 1번이랑 2번을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 통의 이 너비 그 통의 폭 똥처럼 보이는데 되게 쓴 게 통의 폭이 일정해. 근데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통의 폭이 일정하진 않아. 그럼 얘를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봤을 때 3번, 4번 한번 좀 먼저 가볼게. 자, 3번, 4번은 보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물을 넣을 거야. 물을 이렇게 넣을 건데 똑같은 어떤 물을 이렇게 내가 지금 넣을 건데 높이, 이 물통이 차는 물통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다, 우리 1번, 2번부터 보자. 자, 내가 얘한테 물을 넣을 거야. 너네가 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얘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통이 넓어. 근데 2번은 좀 통이 좁지. 근데 내가 일정한 시간으로 물을 넣었다고 했을 때 물의 높이가 갑자기 물의 높이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 한번 너네 생각을 해봐. 지금 1번이랑 2번 통에다가 내가 지금 물을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 이 물이 더 빠르게 더 채워질까? 2번이겠지.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 2번 같은 경우는 폭이 좁잖아. 폭이 좁으니까 얘들은 물을 조금만 넣어도 이 물이 금방 채워지는 거야. 이 폭이 좁으니까. 근데 반면에 1번 같은 경우에는 통이 너무 넓으니까 물을 똑같이 채워도 얘는 이만큼을 다 채우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 높이는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통이 넓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얘네들의 그 통은 지금 이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기울기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일정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기역이랑 리을인데 지금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더 오래 걸리겠어? 1번이랑 2번 중에서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얘가 더 그 높이가 점점 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 얘는 반면에 높이가 빨리빨리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은 완만하게 그려질 거다라고 해서 얘가 되는 거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대비 지금 여기 통이 좀 좁으니까 높이가 금방금방 확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라서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이때 1번이랑 2번은 얘네 지금 폭이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그려질 건데, 얘는 1번 그래프는 조금 애가 통이 넓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갈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통이 좁기 때문에 얘는 급격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번이랑 4번도 한번 봐볼게. 자,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폭이 일정하진 않은데, 지금 우리가 물을 넣으면 전에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물을 넣으면은 물은 이 아래서부터 채워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아래를 봤을 때 3번은 조금 통이 넓은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이 좁은 데로 가는 거고, 4번은 통이 좁은 데서 시작해서 넓은 데로 갈 거야. 그럼 처음에는 이 아래쪽을 채울 때에는 여기 3번을 채울 때는 조금 통이 넓다 보니까 완만하게 시작을 할 거야.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으니까 얘는 좀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통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 3번에서는 여기 천천히 채우던 게 좁은 데로 가니까 이제 좁은 통으로 바뀌게 되는, 이때부터는 조금 얘는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 두 번째 통을 채우는 순간 얘들이 좀 폭이 넓으니까 어느 순간 좀 완만해질 거다 라고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네들의 알맞은 그래프를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16쪽도 한번 같이 봐주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얘네들이 어떤 그래프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들이 지금 뭐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봐보는 거야. 자, 건우라는 애가 뭐 또 오솔길 그냥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때 길을 따라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래.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어. 자, 얘가 출발 후 40분 동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분이네. 이때까지 그래프를 한번 봤더니 이 그래프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지금 점점 5km까지, 여기 지금 5km까지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멈춰있대. 그 멈춰있는 거. 그럼 멈춰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은 얘가 간 거리가 바뀌겠어? 가만히 있으면 거리는 안 바뀌겠지. 그럼 얘가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거. 이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이만큼 가만히 서 있었네? 그럼 우리 얘는 지금 한 칸에 10분씩이니까 얘는 지금 40분부터 50분까지 멈춰 있었다. 그 다음에 출발 후 10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킬로미터다 라고 했어. 출발 후 100분 동안, 100분은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얘는 지금 처음에 여기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어디까지 온 거야? 10km까지 온 거지. 그럼 얘는 100분 동안 10km를 이동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냥 과학이 그냥 조금 들어가 있으면 너네가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지는 하지만 한번 그냥 그대로 이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풍력 발전기, 이거 우리 뭐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아마. 바람풍 해가지고 얘는 바람의 힘으로 이제 어떤 풍차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어떤 풍력 발전기의 풍속에 따른 발전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전량이라는 건 그 전기를 얼마큼 생산했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풍속. 자, 너네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바람이 천천히 불면은 그 풍차가 느릿느릿 돌겠지. 근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러. 그럼 얘는 풍차가 엄청 빨리빨리 돌겠지. 그래, 느릿느릿 돌릴 때랑 세게 돌릴 때의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언제 더 전기가 많이 돌겠어?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당연히 전기도 많이 생기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봐보자. 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풍속이 몇 미터 퍼 세크가 되어야 발전이 시작되는지 구하시오. 자,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발전량을 봤더니 지금 발전량이라는 거는 여기 얘를 읽어주겠다는 거야. 자, 발전량을 봤더니 지금 풍속이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자, 지금 얘를 봤더니 풍속이 0에서 5일 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여기 지금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선이 있어요. 얘를 봤을 때는 0에서 5까지, 0에서 5m per sec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발전량 여기가 지금 0을 유지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얘가 급격히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여? 이때부터는 애들이 지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5를 기준으로부터.
5부터 얘가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점점 증가하면서 발전량, 전기에 생산하는 그게 점점 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5m/s부터 여기서부터 이 5부터 얘가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5부터 풍속 5부터는 얘는 지금 전기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 풍속이 20m/s일 때 발전량은 몇 와트인지 구하라. 지금 풍속이 20제곱미터 20m/s 여기일 때 쭉 올라가니까 그때 Y는 600이 되더라고. 우리는 600W만큼 발전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도 한번 같이 봐주면요. 이산화탄소 우리 보면 지구온난화가 심하다라는 게 그 왜 뭐 이산화탄소 CO2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그럼 그때 이산화탄소의 연평균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한번 물음에 답해봐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까지 그때를 봤더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몇 ppm 더 증가했냐. 자, 2014년도에 얘 ppm은 405였어. 근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쭉 가니까 425네.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좀 그 순서상 관련해서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니까 2014년에는 우리가 2014년에 405만큼의 ppm을 발생시켰고 2022년도에는 425만큼 발생을 시켰다. 그럼 그때 얼만큼 증가했냐? Y가 얼만큼 증가했냐를 물어보면은 20만큼 증가했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자동차를 뭐 많이 써서 뭐 자동차의 뭐 매연 때문에 뭐 이런 걸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봐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도 봤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비례랑 반비례라는 걸 좀 배워줄 거예요. 자, 얘네들 정비례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진짜 뭔가 좀 이름이 말하는 어감이 정비례는 조금 뭔가 좋은 것 같고 반비례는 반대되는 거니까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정비례라는 거는 똑같이 증가한다. 조금 얘들이 똑같은 규칙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뭔가 정비례 같은 느낌인 거고, 반비례는 좀 반대되게끔 그려진다라는 게 반비례인데, 한번 보면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너네가 뭐랄까 그래서 지금 자전거 타는 게 나오니까 자전거 타는 걸 생각을 해볼게. 너네가 자전거 타고 이동을 할 건데, 너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똑같은 속력으로 이 자전거를 탄다고 해볼게. 그때 너네가 1시간 동안 10km 달리는 걸 목표로 할 거래요. 자, 그럼 이때 얘 시속 10km라는 거는 1시간 동안 10km를 뛰겠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1시간 동안 달렸어. 그럼 1시간 동안 얘는 10km를 달렸을 거고, 2시간 뛰면은 10km씩 2번 뛴 거니까 20km만큼 뛰었을 거고, 3시간 동안에는 30km 뛰었겠지. 그럼 만약에 10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어, 너네가? 1시간은 10이고, 2시간은 20이고, 3시간은 30이니까 3 곱하기 10. 그럼 10시간일 때는 100km. 이렇게 늘어나는 게 지금 얘들이 똑같은 규칙으로. 지금 우리가 1에서 2까지 1시간에서 2시간 될 때 2배 해주잖아. 그럼 똑같이 이때 여기도 10km부터 20km도 2배를 해주죠. 그 다음 여기서 1시간에서 3시간 될 때 3배 해주잖아. 그럼 똑같이 여기도 10에서 30 될 때 3배 해주죠. 똑같은 비율로 지금 내가 지금 2배를 했더니 여기도 2배가 나오고, 여기를 3배 했더니 얘도 3배가 되는 거.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 거. 그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로 나타냈을 때 내가 여기 시간을 2배 했더니 마찬가지로 그 거리도 2배가 나오고, 시간을 3배 했더니 그 거리도 3배가 되고, 시간 4배 했더니 거리도 4배가 되고, 시간 5배 했더니 거리도 5배 되는 거. 이때의 x의 값이, 내가 x를 뭘 놓냐에 따라서 x값을 2배, 3배, 4배, 5배 했을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정비례, 똑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정비례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2학기 1차 방정식 풀 때 x랑 y 같은 미지수 갖고서 문제를 풀어오잖아. 그런 걸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얘네들의 미지수를 갖고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여기 정비례, 반비례에서도. 자, 근데 일단 내가 만약에 이제 너네한테 문제 풀다가 정비례의 기본 형태가 뭐야? 라고 하면 너네 무조건 y는 ax요 라고 무조건 얘기할 거예요.
정비례는 이렇게 생긴 꼬라지다. 이렇게 어떤 숫자가 어떤 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우린 정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 갖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빈 통에 물을 1분에 4리터씩 채울 거래요. 그럼 X분 후에 물통에는 몇 리터가 되냐를 Y리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냥 우리 쉽게 1분 동안에 지금 1분 동안에 얘가 4리터를 채울 거래. 그럼 2분에는 몇 리터 채우겠어? 8리터 되겠지. 3분에는 또 4리터씩 3번 채운 거니까 12리터가 될 거고, 그럼 4분 동안에는 얘는 16리터가 될 거고, 5분에는 20리터, 6분에는 24리터만큼씩. 이렇게 지금 4리터씩 채우니까 그만큼씩 얘는 4 곱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때 1한테 우리가 몇을 곱해줄 거야? 지금 기준이 되는 거 1리터당 얘는 한번 1분당 얘는 4리터씩 채우는 거기 때문에 1분에다가 분에다가 4만큼 곱해서 리터 채워주고, 또 여기서도 분한테 4만큼 곱해줘서 리터 챙겨주고, 여기서도 분한테 4만큼 곱해줘서 리터 되고, 여기도 지금 4분한테 4리터 곱해가지고 여기 16리터 되는 거고, 이게 지금 4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써주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y라는 지금 여기에 지금 리터, 얘네들의 리터를 구하는 거는 이 분에다가 4만큼 곱해주는 거였어. 그럼 이걸 어떻게 식으로 세우냐? y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체 물의 양은 x인 시간한테 4만큼 곱해주면 그게 전체 물의 양이 되더라. 진짜로 내가 지금 만약에 x가 5분이었어. 그럼 5분이었을 때 우리는 5분일 때 얘는 우리가 지금 5분 곱하기 4 해가지고 20리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y랑 x를 갖고서 식을 세워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y는 4x다 라고 식을 표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비례 그래프를 그려보지. 자, x가 1cm야. 한 변의 길이가 1cm야. 우리 정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 한 변 다 1이면 1, 1, 1, 1, 1 해가지고 5cm. 이 정오각형의 둘레는 1이 5개 있는 거니까 5cm가 될 거고, 만약에 2가 됐어. 그럼 2가 됐을 때는 2, 2, 2, 2 해가지고 얘는 10이 될 거고, 3이 되면은 3, 3, 3, 3, 3 해가지고 15, 4가 되면은 20, 5가 되면 25, 6이 되면 30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잖아. 그럼 이때도 우리가 이 y라는 이 정오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5배 해줬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 정오각형의 둘레는, 이건 지금 둘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둘레 길이를 y라고 한다 했으니까 둘레 길이를 한 변의 길이인 x한테 여기다 몇 배 해줬어? 얘는 정오각형이니까 5를 곱했어. 그래서 y는 5x라고 식을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걸 식을 써볼게요. 자, 한 개에 1200원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걔를 x개 샀을 때의 가격이래. 자, 우리가 한 개 사면 1200원, 2개 사면 1200원짜리 2개 산 거니까 2400원, 3개 사면은 3600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x개 샀대. 1200원짜리를 x개 샀어. 우리 2개 나오는 건 얘는 1200원씩 2개니까 1200 곱하기 1을 한 거고, 얘는 1200 곱하기 3을 해준 거잖아. 그럼 x개일 때는 1200원씩 x개만큼 산 거니까 그때 가격은 y는 1200x다. 지금 우리가 똑같지? 몇 개 사냐에 따라서 어쨌든 얘는 1200씩 이렇게 지금 늘어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y는 1200x. 아까 내가 정비례는 y는 ax 꼴이라고 했었죠? y는 a라는 모르는 숫자 곱하기 x 꼴이니까 얘는 정비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2번.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 y시간. 우리 하루 몇 시간이? 하루는 전체는 24시간이잖아. 내가 만약에 낮이 10시간이야. 그럼 그때 밤은 몇 시간이겠어? 전체 시간에서 10만큼 빼준 14시간이 될 거고, 낮이 만약에 5시간이 됐어. 그럼 그때 밤은 24 빼기 5 해가지고 19시간.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구해준 거냐면 전체 24시간에서 낮의 시간인 x시간만큼 빼준 게 그게 y인 거잖아. 그럼 얘는 y는 24 빼기 x.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y는 ax 꼴이 정비라고 했는데 얘는 곱하기가 아니죠. x 합이 곱하기 아니라 빼기죠. 그럼 얘는 정비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한 그루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 6kg을 흡수하는 나무가 있다. 이때 얘가 X그루 있으면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Ykg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선 지금 한 그루야.
그럼 한 그루일 때 걔는 1년 동안 6kg을 흡수를 할 거고, 두 그루가 있으면 얘는 6kg짜리가 2개 있는 거는 6 곱하기 해가지고 12라고 해줄 거고, 5그루 있으면 이 5그루인 애들이 한 명당 6kg씩 5그루 있으니까 30. 그럼 얘도 지금 Y는 지금 얘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전체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6kg씩 Xg만큼. 그럼 얘는 Y는 AX 꼴이니까 얘는 또 정비례가 맞네요. 1번, 3번은 정비례가 맞고 2번만 틀린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너네들 수행평가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프 그리려면 너네 자 있어야 돼요. 좌표 다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Y는 EX라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래. 이미 이 그래프에 식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린 그 식을 나타내 줄 거예요. 자, Y는 EX, 얘는 Y는 2 곱하기 X라는 뜻인 거지. 그때 X가 0이래. X가 0이래. 그럼 X 대신에 0 대입해주면, 우리 X가 0이면 0 곱하기 2는 몇이야? 우리 0 곱하기 누가 하면 무조건 0이지. 지금 얘는 Y가 0이 나온다. 이번에는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볼 거야. 1을 대입해주면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그럼 얘는 X는 1, Y는 2. 여기도 써주면 얘는 0,0.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3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얘는 2 곱하기 3 되는 거니까 6이 돼서 얘는 X가 3일 때 Y가 6이 나오더라. 이번에는 음수도 한번 곱해볼 거야. 음수 이번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2,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서도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해준대요. 마이너스 3을 곱해준대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갖고서 우리가 3, 6이다. 좌표평면이 한번 나타내보자. 자, 한번 나타내볼게요. 일단 처음에 0,0, 0,0. 그 다음에 예, 1,2 그려주면 x가 1일 때 y가 2래. 1,2.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2일 때 y가 4래. x가 2일 때 y가 4.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6이래요. 3일 때 y가 6.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선 그은 것들을 그냥 좀 나는 이건 패드기 때문에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어놓은 거니까 다시 지워낼게요. 지금 필요한 좌표들만 이렇게 좀 남겨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이 x, y 얘네들을 좌표로 하는 또 걸 또 구해보래. 자, 우리 아까 y는 ex라는 식이었어. 여기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대입하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수를 대입하네. 그럼 1.5, x 대신에 1.5 대입하면 얘는 2 곱하기 1.5는 3. 그럼 얘는 1.5 곱하기 1.5,3이고 얘는 x 대신에 2.5 대입하면 2.5 곱하기 2니까 5. 그래서 얘는 2.5, 5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0.5 곱해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5 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5 곱하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그럼 얘네들도 한번 찍어주면 얘부터 0.5, 1. 0.5라는 건 우리 0이랑 1 사이 있는 거고 0.5, 1.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1.5, 3. 1.5, 3. 그 다음에 2.5, 5. 그 다음에 여기서 음수일 때도 해주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이 x 사이 관계가 점점 좁혀서 x 값을 그렸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추측해보래. 지금 봤더니 애들이 점점 이렇게 뭔가 봤을 때 일직선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x인 애들은 지금 여기서는 x를 뭐 1이랑 2랑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2.5 이런 것들만 했었잖아. 근데 사실 x 이런 애들은 1.1, 1.2, 1.3, 1.4 1.07 막 모든 애들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얘네들 좌표는 이렇게 막 점이 엄청 많이 찍힐 거야. 좌표가 엄청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촘촘한 좌표들을 이렇게 엄청 촘촘한 좌표들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선이 그어졌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너무 좌표가 많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어진 좌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좌표가 많으니까 애들이 한 줄로 보이게 될 거야. 애들 너무 좌표가 많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한 줄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거야. 애들이 너무 좌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직선을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린 이거를 이렇게 생긴 이런 직선들 우리는 정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라 라고 한다면 어떤 정비례는 이렇게 그려질 거, 이렇게 일직선이게끔 그려질 거고,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좌표가 나왔잖아? 그럼 그 좌표들을 갖고서 알맞은 좌표들을 이 좌표 평면 위에 그려준 다음에 걔네들을 선으로 그어주면은 그게 좌표 평면을 그려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